자, 오늘은 전문가를 모셔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사 출신, CPA 동차 합격, TVN 문제적 남자에도 출연한 적 있었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모자는 벗고 하자. 맨날 이거 쓰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네. 그래도 뭐 메이드 인 US야. MLB입니까? 이게? 재료고 한국인데. 좀 난 이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먼저 그럼 인터뷰는? 나중에 하자. 진짜 금방 올게. 나중에 보자. 어디 가는 길이에요? 모자 사러 MLB 가요. MLB 현주이 거 어딘지 알아보려고. MLB 한국에서 만든다는데 어디서 만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요. 신 나나요? 동의하나요? 재미있나요? 재밌어요. 꿀재미. 너무 다이내믹하지 않은데 뛰어가실 수 있어요. 저 진짜 빠른데 괜찮아요? 뛰어보세요. 이제 다시 뛰어가실 수 있어요. 너무 다이내믹하지. 저기 뭔가 제 거랑 닮은 신발이 하나 있는데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이거 그거 이거 뭐였지? 빅볼 청기. 빅볼 청기. 아 이게 엄청 애들 인기 많지. 네. 저기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염가형 라이트온. 초저가형 라이트온. 가성비 라이트온. 빅볼 청기. 아무튼 들어와서 보다 사세요. 네. 디즈니 사도 돼요. 모자 샀습니다. 현주니까 샀어요. LA예요. LA 다녔어요. 보이세요? 제조 FNF. 여기랑 아까 거기 그 뭐지? 디스커버리. 그것도 가보자. 그래. 출발. 뛰어주세요. 저 안 돼요. 저 지금 뛸 수 없어요. 그냥 끝까지 화장실 너무 급하거든요. 저도 급한 마음을 담아서 안 돼, 안 돼. 절뚝거리지. 뛰면 바로 나와요.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거 어디 건지 보고 와주세요. 여기도 디즈니인데. 이거 보고 와주세요. 봤는데 FNF요. 디스커버리. 얼른 가서 보고 와주세요. 신기한 거 있죠? FNF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FNF가 보유하고 있는 뭐 메이저 두 개의 브랜드, 디스커버리랑 MLB에 대해서 각자 공부한 내용을 하나씩 공유를 해보자. 내가 MLB를 하기로 했었고. 그래. 그래서 일단 MLB부터 설명을 하면은 MLB는 97년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진출해 LA 다저스에 진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활약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창수 대표이사님이 그걸 보고 꽂혀가지고 MLB를 한국에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MLB 그 메이저리그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직접 라이센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 의류랑 야구 모자를 위주로 해서 꾸준히 이제 브랜드를 성장시켜 나갔어. 나 처음에는 진짜 MLB 다 미국에서 만든 거 수입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던 MLB 모자 같은 경우에는 뉴에라라는 데서 만들어. 뉴에라라는 데서 유명한 모자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제 한국에도 물론 뉴에라가 진출을 해 있어. 뉴에라 코리아가 있는데 거기는 FNF만큼 인기가 많지 않고 거의 매출이 거의 10분의 1랑 될랑말랑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FNF가 훨씬 잘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인기를 바탕으로 2017년에 아시아 9개국, 중국 제외하고 뭐 동남아나 홍콩 이런 9개국에서 그 상표권을 받아와. 그래서 이제 FNF가 실제로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된 시기가 그때부터야. 그러고 나서 모자 외에도 사실 너가 신었던 신발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그치. 신발도 요즘 인기 많죠. 너무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MLB의 빅볼 청키라고 했던 되게 센세이션한 어글리 스니커즈였는데 이제 2018년 말 출시를 해가지고 3개월 만인가? 3주 만에 7차례 완판이 났어.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뭐 대박이 났지. 높은 가성비로 해서 10대, 20대들한테 인기가 엄청 끌었어. 그러다 보니까 완전 10대, 20대는 인싸팀이 된 거지. 그래서 뭐
이제 2019년 말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진출까지 하게 되니까 2019년 말에 라이센스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진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도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지. 그럼 중국에는 원래 MLB 만드는 업체가 없었던 거야? 중국에도 현지 업체가 있긴 했는데 이제 그 디자인이나 품질적인 측면에서 MLB보다 약간 FNF보다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FNF 제품들이 이제 면세점을 통해서 따이공들이 많이 들고 갔었는데 그 제품들이 훨씬 더 프리미엄에 붙어서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이 회사 이제 차이나 스토리가 있는 회사인 거지? 그렇지. 중국에서 한번 이제 성장이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2019년에 말에 라이센스 받고 나서 그 티몰이라고 있어. 티몰이라고 해외 직구몰인데 중국이 제일 큰 직구몰이야. 거기에 입점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심지어 현아를 모델로 썼어.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해를 필두로 해서 오프라인 매장들도 지금 막 오픈을 시작하고 있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슬로우다운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 그래서 뭐 계속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MLB 설명 끝났으니까 형이 조사했던 디스커버리. 근데 왠지 좀 밝아진 것 같다. 형이 조사한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내가 좋아하는 디스커버리. 이거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지. 2012년도에 시작한 건데 이제 FNF에서 잘 하니까 글로벌 방송 채널, 우리 원래 아는 채널이잖아. 거기 가갖고 아웃도어 의류 사업 하겠다고 얘기해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난 처음부터 되게 놀랬던 게 사실은 좀 의구심도 들었고 이게 방송 채널이잖아. 다큐멘터리 방송 채널을 약간 그어가지고 의류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 아니었을 텐데 되게 대단한 발상이지. 그래서 런칭과 동시에 공유를 전속 모델로 존재할 채택해갖고 16년도에 드라마 도깨비 엄청 난리 났었어. 난리 났었지. 그때 흥행해가지고 연간 2,700억 원 매출 2,700억. 올리고 그러면서 그때 막 MLB 매출 제치기도 했었어. 근데 이제 창수형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으셨어. 그래갖고 이제 롱패딩이라는 계절성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내부에 휴식팀 꾸린 다음에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19년에 버킷 시리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거? 버킷 그때 보고 디버커, 버킷 디펜더 이런 걸 런칭해갖고 지금도 뭐 무신사에서 꾸준히 상위권 유지하고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올해 신발 부문 매출이 800억 원 목표라고 하니까 여기도 뭐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빅볼 첨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 디자인에 대해서. 완전 똑같이 생긴 건 없더라고. 그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다양한 명품들을 이렇게 조금씩 섞어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독창적인 디자인이 좀 있어. 근데 빅볼 첨키는 조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재무적인 그래서 뭐 둘 다 보니까 실제로 재무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아까 내가 봤던 MLB랑 형이 봤던 디스커버리 그 두 브랜드 덕분에 매출액이 엄청나게 빨리 컸어. 뭐 거의 연평균 25% 이상 성장을 했었고 사실 그 형도 알겠지만 소비자가 그렇게 오기 쉽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빨리 성장했고 심지어 주력 브랜드인 MLB, 그러니까 MLB는 밑에 MLB 퀴즈까지 같이 있겠지. 그리고 디스커버리 두 개 합치면 전체 매출의 거의 90% 이상을 항상 유지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두 개의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거지. 근데 올해 실적 엄청 좋겠네. 2020년 올해 안 그래도 본격적으로 일단 1번은 중국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2번은 신발. 또 신발을 계속 또 잘 나갈 거라서 사실은 지금 신발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뭐 앞으로는 향후 30% 전체 매출의 30%까지 올리겠다. 뭐 지금 현재 막 10%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2020년에는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 매출 1조를 넘을 걸로 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이 9,100억이거든. 충분히 넘을 수 있겠지. 뭐 이러다가 뭐 신발 팔다가 또 이번엔 가방 제대로 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난리 날 수도 있는 거. 사실 보니까 벌써 MLB는 가방도 범백 같은 거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것들 만들고 다양하게 하더라고. 한 줄평. 한줄평. 좋은 회사인 것 같아. 강점이 뭘까? 나는 일단 이 회사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뭐 단연코 브랜딩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 능력. 그래서 결국에는 FNF가 보면 MLB나 디스커버리 같은 어찌 보면 좀 패션이랑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라이센스하고도 잘 해와서 상표권을 받아와서 이제 거기에 최신 트렌드를 입혀가지고 막 지금 엄청나게 뜨는 브랜드로 만들었잖아. 예를 들면은 뭐 최근 성장을 이끌고 있는 신발류, 뭐 빅볼 정키라든지 버킷 디펜더 뭐 이런 신발류들도
최신 어글리슈 트렌드를 되게 발빠르게 적용을 시키고 그거를 10대, 20대들을 타겟을 해가지고 딱 그 적정한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그걸로 엄청나게 이제 뜬 거고 앞으로도 명품 브랜드에서 뭐 다양한 디자인들을 낼 거 아니야? 또 뭔가 어글리슈 다음에 올 유행이 있을 텐데 그런 유행에 발빠르게 이제 맞춰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는 디자인을 해내는 그 능력이 나는 되게 큰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상품인 모자. 좀 갑자기 어글리슈만 한창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자 얘기하니까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MLB는 모자가 주력인 브랜드고 실제로 모자가 아직도 매출의 한 50% 가까이는 모자가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모자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모자라는 제품 특성상 비즈니스적으로 좀 다른 의류나 아니면 뭐 신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모자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되게 낮고 그러니까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 부담이 좀 적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왜냐면 사이즈가 하나이기 때문에 프리 사이즈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매장 관리도 훨씬 유리해. 왜냐면 뭐 재고 부피가 크지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존경하는 씨앗의 노래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의 블로그 저희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F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 라이센스, MLB 라이센스를 받았고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타오바오몰에서 전체 매출의 30%, 전체 모자 매출의 30%가 FNF 제품이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중국에서 심지어 진출하기 전부터 잘 나가고 있었던 소리고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많아서 되게 월등한 품질이나 디자인으로 나는 충분히 중국 시장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위에서 보면서 뭐 굳이 리스크를 꼽자고 하면 앞으로도 또 폭발적인 성장을 우리는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커버리를 시작했던 것처럼 또 다른 브랜드 라이선스를 들여와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지 않나 싶어. 그랬을 때 그거를 앞으로 얼마나 용이하게 잘 할 수 있나가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좀 아무래도 자유로우려면 결국에는 자체 브랜드를 내는 게 답이 아닌가 싶긴 해. 근데 그래서 사실 전에 바닐라코 이런 것도 했었고 뭐 지금 스트레치 엔젤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FNF라는 회사가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서는 사실 MLB나 디스커버리만큼 아직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경우는 없는 거라서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지. 그렇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몬느 윤관이 형이 말씀하신 게 있지. 자체 브랜드는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치. 내가 꽃을 보지 않아도 된다. 끝. 어디 이렇게 뛰어가시나요? 저희 지금 금돼지 식당에 왔습니다. 제대로 먹으려면